윤석열만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라진 의대 증원 브리핑.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인가요? 제가 기사 아까 본 것 같은데 오늘도 50대 남성분이 병원에 그 의사가 없어갖고 결국 사망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지금 난리죠. 몸이 아프지 않은 우리 그냥 사람들은 모르지만 중환자라든가 아니면 진짜 응급하게 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난립니다. 지금 병원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의정 갈등 벌어지고 전공의들 지금 사표 내고 병원 안 나간 지 지금 2달째거든요. 거의 2달째예요. 2달째. 병원은 병원내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 피해자들은 다 지금 환자들이 짊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총선 앞에 있을 때는요, 정부가 막 뭐 하는 줄 알았어. 여러분, 이 의정 갈등 일어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2차장이죠? 박민수인가? 그 박민수가 매일 브리핑 했어요. 브리핑. 매일 했어. 매일 브리핑을. 근데 총선 이후에 브리핑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거를 매일매일 브리핑 하다가 지금 갑자기 브리핑이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브리핑이 없어졌어. 이 문제가. 그리고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윤석열이 총선 끝났으니까 2,000명 증언 없던 걸로 할게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던가. 그렇게 말하면은 전공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말도 없어. 뭐 만나자마자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아예 말이 없어요. 그냥 방치해버렸어. 윤석열이 그냥 사라지면서 용산 출근 안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술 처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사라지고 나서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가지고 이 브리핑이라든가 정부가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모습들도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이따위 새끼들이 다 있어. 이따위 새끼들이. 황당하다니까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냐? 우선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총선 후 입 다문 복지부.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사흘째 의대 정원 관련 브리핑 없어. 황당하죠. 원래는 브리핑이 잡혀 있었는데 총선 끝나고 다 취소했어요. 브리핑을 취소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 보건복지부가 총선 이후 연이어 예고된 의사 집단 행동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고 나서며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매일 오전 브리핑을 개최해 의료계 상황을 알려왔다. 그런데 12일 열릴 의사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 회의를요, 어떻게 했냐? 한 대원 낮춰가지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중수부 회의로 바꿔버렸어요.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지금 취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상황을 주시하며 의료개혁 드라이브의 강약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건 모르죠. 그러려면 빨리 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의료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이 지금 이렇게 정부가 조용해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액션을 주기 전 복지부가 브리핑을 개최하기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냐.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입장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죠. 윤석열 이 새끼가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술 처먹고 뻗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건복지부가 뭔가 말하고 나면 대통령실이 이거 아니야 라고 항상 그래 버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의정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할지 뭔가 입장이 나와야지 보건복지부가 정확하게 우린 타협 안 해, 타협해 뭐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통령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부도 나와갖고 브리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 환자들은요 하루하루 지금 다급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부 새끼들은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 개새끼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되게 병원에서 뭐 중환자실이라든가 아니면 응급하신 분들 없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개새끼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의정갈등 문제를 민주당이 좀 주도하라는 거예요. 참 황당해. 동아일보가 아예 오늘 사설을 썼어. 민주당이 좀 주도해가지고 의정갈등 문제 대안도 좀 만들고 협치도 좀 하고 막 그러래. 나 깜짝 놀랐어. 동아일보는 마치 이 지금 정부가 지금 여당이 아예 그 민주당을 여당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설에 나왔어요.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의정갈등 해결책을 좀 만들어라 그러고 있어.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맞아 민주당이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게 정상이 아니죠. 여당이 없어 지금요. 지금 완전히 이거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 이 무능한 새끼들. 아니면 진짜 하야하던가 그냥. 제가 그런데 이거와 관계없이 지금 진짜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리고 매우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겨레가 지난 9일날 단독 보도를 했지요. 전공의 파업에 직원들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다. 우선 서울 아산병원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8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 달 3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을 한다는 거 아니고 의사를 제외한 사람들 중에 50살 이상이면서 근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지금 병원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희망퇴직 받겠다는 거예요. 전공의 이탈 이후 지금 퇴직을 받고 있는 첫 사례입니다. 빅5 병원 중에서 삼성병원, 서울대, 서울 성모, 서울 아산, 세브란스 중에서 처음이에요 이제. 근데 앞으로 다른 병원들도 이렇게 하겠지요. 따라 하겠지. 아산병원은 지난달 4일부터 무급휴가 서초 받았지요. 지금 뭐 적자라고 하면서 직원들 무급으로 휴가 좀 가. 그걸 이미 하고 있거든요. 박승일 서울 아산병원 원장 뭐라고 하냐.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간의 의료 분야 손실이 511억이래요. 정부가 수가 인상을 통해 이 기간 지원한 규모는 17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병원이 거의 뭐 500억의 손실을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갖고 누구한테 지금 그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직원들 자르는 거예요. 최근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에 경영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한 병원당 평균 84억 7,6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수도 27.8, 외래 환자 수는 13.9% 감소했대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거 보고 너무 안타까워야 됩니까? 병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무 황당해. 이거에 대해서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뭐라고 하냐. 인건비가 저렴한 전공의 비중을 높여 수익을 내왔던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가 이탈하자 다른 노동자에게 희망퇴직 등으로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까지 쌓아온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새로운 병원 건립 등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병원들이 경영 악화에 고용을 조정하기보다 올해 준비금 적립을 유보하는 방법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난 사실요, 진짜 난 이거 보고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여러분 노동자들 만약에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지금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파업한 노동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노랑모투법이거든요. 근데 노랑모투법 지금 여당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 보장한 사실은 집단 행동,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으로 인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그 피해 본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다 틈이 있어. 그걸 통해 가지고 파업했던 노동자들한테 개인들에게 아예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가지고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피를 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병원이 만약에 진짜로 아산병원 요번에 한 500억 손해봤다고 쳐요. 그럼 그 손해본 거를 누구한테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공의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전공의들은 우린 파업한 게 아니고 사표 낸 건데 왜 우리한테 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그냥 병원 노동자들을 결국 정리해고하는 거. 그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파업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회사에서 고용도 안 해요. 고용도 안 하나, 다시. 근데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대박이에요, 그냥. 그냥 뭐 사표를 썼다는 형식이지만 거의 파업이지, 이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이익도 없고. 그쵸? 원래는 이거 고발돼가지고 면허 취소돼야 되는데 취소도 안 되고. 그쵸?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물론 우리한테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대단한 거고 필요한 건데,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저는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의사들은 노동자가 아니구나. 단순한 파업을 해도 이렇게 병원에 손해를 끼쳐도 그들이 끼친 그 손해, 그들이 끼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책임지고 해고당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병원들이 진짜 이렇게밖에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전공의들이 2달 동안 지금 병원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응급환자들 치료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지금 대학병원 의사들 힘들다는 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운영이? 겨우 2달 때문에? 병원들이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금들, 3회 유보금,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3회 유보금이고 대학 같은 경우는, 사학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도 지금 뭐가 있냐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돈이 많이 있다고요. 쌓아놓은 게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럼 그런 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사람 먼저 잘라버립니까? 야, 나는 그래서 이 기사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진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난 문제 있다고 보지만, 의사들 지금 의대 증원을
문재인 정부 때 사병 늘리는 것도 반대하면서 난리쳤던 얘네들도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병원은요? 병원은 어떤 입장이야? 진짜 골 때리죠. 병원은 그 모든 정부와 의료 간의 요 갈등 때문에 벌어지는 이런 피해 같은 거를 다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병원 노동자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난 참 이런 식의 싸움은 처음 봤어요. 응? 처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야, 부럽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선 병원들이 충분히 사람들을 자르지 않고 아까 우리 그 이주호 선임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노동자들한테 희망퇴직으로 그 고통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병원들이 쌓아놓은 적립해놓은 돈들이 있거든요. 이 돈 가지고 나중에 또 병원들 뭡니까 그 건축하고 뭐 하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보금들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같은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쓰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안 쓰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퍼지면요, 결국 제일 피해 보는 거는 항상 을 중에 을들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한겨레와 경향이 쓴 사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겨레, 의정 갈등 장기화에 애꿎은 병원 노동자 일자리 일랑. 한번 볼까요? 전국의 집단 사직으로 격언단을 걷고 있는 대학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이 의사를 제외한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한다. 사고는 정부와 의사가 지고 애꿎은 환자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모양새다. 아산병원 지금 500억 손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0명 이상의 병상이 500개 이상의 병상이 있는 규모의 수련병원 50곳 지금 평균 한 84억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브란스와 서울대도 무급휴가 하고 있고 전공의 집단 행동이 더 장기화되면 대형병원 손실 더 불어나겠지요. 불어나는데 이거는 정부의 협상, 전략 부재와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국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 위기로 내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약자들에게 가혹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환자와 가족들 고통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의료공백 사태에 아무 잘못도 없는 병원 노동자들도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와 의사들의 그 치킨 게임 때문에 지금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만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심한 거죠. 이게 총체적인 문제예요. 의사 카르텔로 뭉쳐있는 집단과 그리고 전혀 대화할 수 있는 또 문제 해결이 없는 정부가 만났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지가 보여지는 지금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가 의료계 문제 할 때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앞으로 이 정부가 3년 동안 정부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어. 와,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해. 지금 우리가 2년을 버텨왔지만 이런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어떤 짓을 할지 보면은 이제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사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빨리 나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없어졌어요. 윤석열이 없어졌다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이거는 뭐 저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답이 뭐야? 모르죠, 저한테. 제가 답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없어졌어. 브리핑도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경향신문, 아산병원이 시작한 희망퇴직, 병원 노동자 희생 우려된다. 아까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거예요. 다음 달이요. 빅5 병원 중에 아산병원이 먼저 시작됐는데 당연히 의사는 제외됐죠. 말이 희망퇴직이지 그들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위협받게 됐다.
4일부터 간호사 등 일반 직원에겐 무급휴가 신청을 받았다. 아산병원이 지난달. 결론은 이겁니다. 병원 손실을 의료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희생맛으로 메꾸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병원들은 경영 악화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밀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병원도 새끼들이 조금만 손해도 안 보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냥. 똑같아요. 기업들도 뭐 좀 어려워지면은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노동자들 그냥 모가지 하는 거, 그냥 정내고 시켜버리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문제 아니야. 지금 병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이게. 의료계는 창구를 단일화해 사회적 협의체를 참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병원 노동자 대량 실업을 막을 지원책을 조속히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결국 병원이건 정부건 문제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원 노동자들 다 해고되면은 그 실업 문제가 어떻게 갈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병원들이 이렇게 피해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조할 건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실업 막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를 지금 빨리 나와서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사라졌어요. 지금 없어졌어. 지난주 수요일 이후에 지금 수, 목, 금, 토 오늘까지 4일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에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새끼들은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요, 그냥 지들끼리 도망갈 놈들이라니까요. 전쟁에, 이거 진짜예요. 조심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이 정부 안에서,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있었던 코로나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감염병 혹은 재난 혹은 진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쟁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믿을 사람들이 믿을 대상이 없어요. 하는 짓을 봐. 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료계 갈등 문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병원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게 생겼는데, 이것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대응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 어떻게 할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도망갔어요. 그냥 총선 지고 나서 그냥 술 처먹고 취했는지 다 도망가서 다 사라졌어 지금. 하나로 보면 열을 안다고요. 이게 그냥 의정 관계, 의정 문제에서만 벌어진 의료계와 관련된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 사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미리 알았어요. 언제? 잼버리 때. 잼버리 때 했던 짓을 보세요. 애들 막 쓰러지고 피부병 걸리고 방관하잖아. 대책이 없거든. 그거 보면서 이 정부는 정말 무슨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그대로 의정 갈등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야. 반복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정말 끔찍하다.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아니, 하기 싫으면 그냥 진짜로 그만두던가, 카야 하던가, 차라리. 그럼 되거든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그만두라는 거지, 그냥.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총선 우리가 이겨서 너무 좋긴 좋은데, 지금 총선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끔찍해,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환율이 1360원인가 그래요, 지금. 환율이. 야.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 경제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 가지로.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황당해갖고, 두 번째 이슈. 사라진 윤석열에 이어서 지금 의대 증원 브리핑도 사라졌다. 그 말은 정부가 지금 의료계 갈등 문제,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쓰지 않고 있어요. 몰라. 알아서 해. 거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방관. 정말 있으라 말한 정부가 아니고
없어야 되는 정부예요. 없어야 되는 정부. 사실 없는 게 난 정부.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